이번에는 상대 좌표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바로 전에 상대 좌표 말고 절대 좌표에 대해서 배웠었죠. 절대 좌표는 우리 CAD 작업 화면에 실제 이의 위치, 이 점들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를 해서 그 점을 표시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점의 위치값, 좌표 값을 입력함으로써 우리가 작업을 했었다 라고 하면은요. 자, 얘는 기준이 원점이었죠. 이 좌표계의 기준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했다면 상대 좌표는요. 작업 화면상에 정해져 있는 절대 좌표 값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정한 임의의 정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 절대좌표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X축으로 또는 Y축으로 원하는 수치만큼 떨어진 지점을 정의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자, 여기 밑줄 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력된 점을 기준점으로 상대적인 위치, 요거를 펼 때에는 골뱅이 마지막 점과 X축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 그리고 콤마 Y축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를 지정한다. 자, 밑줄 쳐주시고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절대좌표에서는요. 자, 여기 지금 이 좌표 보시면 50,5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는 당연히 원점에서부터 5칸, Y축으로도 5칸 가서 50,50이라는 좌표값이 주어졌는데요. 자, 이번에 B 점을 보면은요. 150,0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기준에서 봤을 때 일단은 자, 50, 100, 150, 200인데 여기서는 150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Y축으로도 지금 이 기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0인데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이유는 뭐냐?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라인의 처음 지점을 여기로 찍었어요. 여기로 찍었으면 절대좌표는 무조건 이 기준이 이 원점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원점에서 얼만큼 갔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좌표값을 입력했다면 상대 좌표는 상대적인 좌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 A 좌표에서 X축으로 얼만큼 갔느냐, Y축으로 얼만큼 갔느냐를 입력하는 게 상대 좌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절대 좌표랑 상대 좌표는 내가 앞에 찍어놓은 이 정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50,50이죠. 그러면은 여기를 찍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B로 가려면 얼만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X축으로 얼만큼 갔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0.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 150. 그쵸? 오른쪽으로 150만큼 갔고요. 자, 그 다음에 Y축으로는 A축이랑 그냥 같은 선상에 있죠. 그러니까 위아래로도 어느 곳으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럼 Y축은 0만큼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대적인 좌표값을 입력하는 게 상대 좌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좌표로 작업하기보다는 이런 상대좌표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절대좌표는요. 이 좌표 위치를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좌표는 요 지점에서 그냥 거리 얼만큼, 요 지점에서 거리 얼만큼만 이렇게 입력하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은 상대좌표를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C 지점 보면은요. 자, 이 B 지점에서 150,0은 필요 없어요. 이제 B 지점에서 C 지점 갈 때는 자, 그러면 이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가려면 또 얼만큼 가야 되나는 거죠. 자, 일단 X축은요. X축으로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0만큼 가면 되는 거죠. X축으로. 자, 그 다음에 Y축으로는요. 위로 50, 100만큼 갔죠. 그러니까 플러스 100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라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동적 입력 꺼져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라인 L 스페이스바 하셔도 됩니다. 보시면은요, 라인까지 다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 캐드에는 단축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라인 내 단축키는 그냥 L입니다. 그래서 L만 입력하셔도요. 여기 보시면 작은 창에 L 하고서 가로치고 라인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저절로 L만 입력해도 라인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L 입력하고요.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첫 번째 점 지정 하라고 나오죠. 첫 번째 점 지정, 첫 번째 점 좌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일단은 여기 기준이 0,0 원점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0에서 50, 50이니까 그대로 50, 50 스페이스바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러면 A점으로 지금 저 점이 찍혀서 라인이 이렇게 마우스 커서 따라서 오죠. 자, 그 다음에 B 지점으로 갈게요. 우리 A 지점에서 B 지점 가려면 X축으로 150만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골뱅이 입력해 주시고요. 골뱅이 입력한 상태로 자, X축으로 150 콤마 자, Y축으로는 안 움직였으니까 0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러면은 B 지점으로 가죠. 자, 이번에는요. B 지점에서 C 지점을 가려면요. X축으로 지금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면 골뱅이 입력하고 0. 그 다음에 쉼표. 이번에 Y축으로요. 위로 올라갔으니까 플러스죠? 자, 근데 우리 플러스는 생략하니까 자, 50, 100. 그러면은 100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C 지점으로 점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자, 왼쪽은 요 기준을 무조건 넘어야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 우리 기준이 우리 마지막으로 그린 이 지점이 기준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왼쪽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마이너스 150. 그러면은 골뱅이 마이너스 150 쉼표. 다음에 Y축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면은 0 스페이스바 눌러주고요. 자, 마지막은 여기 옵션에서 닫기 C 스페이스바 눌러주면은 이렇게 사각형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좌표는 내가 마지막으로 찍은 요 정점이 기준이 된다. 절대 좌표는 항상 이 원점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기준이 다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좌표의 마지막 상대 극좌표 보겠습니다. 우리 상대 극좌표는요. 거리에서 거리값을 먼저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값을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절대 좌표는 원점을 기준으로 우리 좌표를 입력하는 거였고, 상대 좌표는 내가 마지막으로 지정한 정점이 기준이 돼서 그 정점에서의 좌표 값을 입력하는 게 상대 좌표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상대 좌표와 절대 좌표는 무조건 X값 좌표값이랑 Y 좌표값을 입력을 해줬는데요. 우리 상대 극 좌표에서는요. 그냥 거리값과 그리고 각도값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 좌표와는 달리 거리와 각도를 입력하여 점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 점을 기준으로 거리와 각도를 이용해 상대적인 좌표, 자, 골뱅이 하고서 마지막 입력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자, 거리,
그래서 내가 마지막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자, 아까 같은 상황에서 내가 옆으로 3칸 가겠다. 그러면 30이잖아요. 그러면은 거리가 30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30이어도 오른쪽으로 30만큼 갈 수도 있고 왼쪽 위, 아래 다 30으로 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각도로도 갈 수 있죠. 자, 이렇게 대신에 우리가 만약에 상대좌표나 절대좌표면 이 기준에서 왼쪽이나 아래로 가면 되면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자, 상대 극좌표는 거리 값을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얼만큼 갈지만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리 값을 입력했으면 얘가 상하 좌우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쵸? 어느 쪽으로 갈지를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각도 값으로 입력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 극좌표의 거리는 항상 플러스이다. 왜냐면 거리 값을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좌표 값이 아니라 거리 값, 그러니까 여기 원점에서부터 다음 지점까지 얼만큼 가느냐에 대한 값을 입력하는 것이다. 자, 각도는요, 시계의 세시 방향을 0으로 한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각도다. 자,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상대 극좌표, 그래서 우리 극좌표, 우리 기본 사용법에서 극좌표에 대한 내용 했었잖아요. 자, 이 극좌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이런 각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각도는 시계의 세시 방향이 0이다. 우리 시계 방향 세시는 이 가운데 지점에서 오른쪽 지점이 세시 방향이잖아요. 여기가 0도라는 거예요. 0도. 자, 0도고, 0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다. 그러니까 0도에서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고요. 자, 이 세시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값을 입력하고 싶다. 이 여기의 각도를. 자, 여기서 여기만큼 45도를 갔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45도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를 간 거잖아요. 그쵸? 세시 방향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얘는 그냥 45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우리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360도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360도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 똑같은 각도인데, 마이너스 값으로,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고, 자,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쭉 가서, 자, 이 각도까지 가려면 얼만큼 가야 돼요? 여기서 세시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만큼 가게 되면은 360도에서 45도 빼면 되겠죠? 그러면 315도인데, 가는 건 315도인데 시계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15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각도는 시계의 세시 방향이 0이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은요, 그냥 자, 여기서부터 45도 해도 45도이고, 그쵸? 여기서부터 45도 해도 45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시계 세시 방향, 요 방향이 0도다 라고 우리가 기준을 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상대 극좌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 좌표 값이 조금 다르죠? 우리 시작 지점은 항상 원점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라인 명령어 실행하겠습니다. 라인 명령어 실행하기 전에 명령창 잘 보시고요. ESC 눌러서 우리 실수한 거 취소 한 다음에 자, L 누르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L 스페이스바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명령어 창을 한번 보세요. 알 수 없는 명령이라고 이렇게 뜨는데 자, 우리가 가끔 한영키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 표시로 되어 있으면은요, 명령어가 입력이 안 돼요. 그러면은 다시 한영키 눌러서 영문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L 누르시고 스페이스바. 첫 번째 점, 50,50 그대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50,50 스페이스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A 좌표, A 좌표가 기준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A 좌표에서 B 좌표까지의 거리 얼마예요? 50, 100, 150만큼 같죠? 그러면은 골뱅이 150 입력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각도를 입력하려면은요. 자, 오른쪽 괄호. 오른쪽 괄호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키보드에서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Shift 쉼표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명령어 창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가로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각도를 입력하는 거예요. 각도 우리 3시 방향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냥 3시 방향으로 멈춰 있죠? 그러면은 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죠? 자, 이번에는요 C 지점으로 갈 건데 자, 이 C 지점은요 B 지점에서부터 거리가 얼마예요? 50, 100이죠? 자, 그럼 거리값 골뱅이 100 입력하고요. 자, 오른쪽 가로 Shift 쉼표 눌러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90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90이냐? 자, 우리 3시 방향 이 지점에서 3시 방향이 0도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자, 그러면 0도를 기준으로 자, 시계 방향으로 간 게 아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얼만큼 갔어요? 90도 갔잖아요. 자, 우리 시계 반대 방향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90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내가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자, 시계 방향으로 가면 일단 마이너스 앞에 붙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한 바퀴 돌면은 360도인데 그 360도에서 90을 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60 빼기 90 하면은 마이너스 270도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100만큼 가고 그 다음에 위로 90 스페이스바 해도 이렇게 그쵸?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서 선 그리다가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컨트롤 Z 눌러주시면 한 단계 뒤로 갑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요. 자, 이번엔 마이너스 270도 입력해 볼게요. 다시 위로 똑같이 일단 거리값 골뱅이 100 그 다음에 Shift 쉼표 누르고 마이너스 270 스페이스바 눌러도 똑같죠? 그죠? 그래서 자, 3시 방향이 항상 0도 기준이다. 그리고 플러스는 시계 반대 방향, 마이너스는 시계 방향.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은요, 여러분들 각도 헷갈리지 않고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C를 기준으로요. 거리값, 저 뒤에까지 하나, 둘, 셋, 150 가네요. 그럼 골뱅이 150, Shift 쉼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C 지점에서부터 이 C 지점에서 3시 방향 여러분들 그려보시는 거예요. 3시 방향 0이잖아요. 근데 지금 D 방향은 자, 0도에서
이렇게 반바퀴 간 거잖아요. 그죠? 반바퀴는 우리 360 나누기 2 하면은 180이죠? 그래서 자, 180 하시거나 자, 반이니까 마이너스로도 똑같겠죠? 마이너스 180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0 오른쪽 가로 하고서 180 하면은 자, 왼쪽으로 가게 되죠. 마지막 닫기 C 스페이스바. 안 되면은 다시 이렇게 C 스페이스바 해주시면은 이렇게 상대 극 좌표로 그려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 좌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좌표라는 개념이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참고적으로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보통은 상대 좌표, 상대 극 좌표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절대좌표로 하면은 이 좌표에 대한 거를 계속 원점에서부터 얼마 왔는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라인을 찍고서 자, 요 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150만큼 가야 된다. 그러면은 거리값 그냥 입력하고요. 150. 자, 이런 식으로 각도도 마우스 커서로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는 상대좌표, 상대극 좌표로 작업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 좌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객체 조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스트라는 명령어인데요. 선택한 객체의 특성을 화면에 표시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텍스트 창으로 면적, 둘레, 객체의 좌표 등이 표시가 되는 것이 리스트 명령어입니다. 자, 명령어 리스트고요. 단축키는 LI입니다. 그래서 도구 메뉴에서 조회 찾으시고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거리 영역,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 영역, 질량 특성 해서 이런 조회 객체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특성들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러면 객체를 이렇게 제가 원을 하나 그리고요. 이 원이라는 객체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LI 스페이스바 원 클릭하시고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서클 해서 핸들 모형 그다음에 중심점, 반지름, 원주, 영역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특성 팔레트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객체를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반지름, 중심, 지름, 원주, 영역에 대한 내용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dist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자, 지정한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그리고 각도를 표시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어 창에 수치가 표시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치수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또 알 수가 있지만 나는 치수선은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에 나는 그냥 거리만 알고 싶을 뿐이다. 자, 그럴 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아까 도구 메뉴에서요. 조회 거리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명령어 dist 단축키는 di입니다. 자, di 스페이스바 하고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은요. x는 얼마, 그다음에 y는 또 얼마. 그래서 아까 조금 비스듬하게 제가 선을 그렸잖아요. 자, 또는
뭐 이렇게 허공에 있는 거 말고 실제로 이 라인에 대한 거리를 지금 제가 얼마로 그렸는지 모르죠. 자, 이럴 경우에 단축키 DI 스페이스바 자 하고서 첫 번째 끝점에서 두 번째 끝점 클릭해 주시면은요. 명령어 창에 보시면 거리값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선에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dist 명령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에리아 그래서 우리가 영역을 면적을 구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의 사각형이라든지 원의 면뿐만 아니라 비정형적인 내가 라인으로 맘대로 그린 이런 닫힌 도형의 이 면의 면적을 구할 때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REC 스페이스바 하고서 클릭 한 다음에 자 에리아는 명령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AREA 스페이스바 하고서 자 최초의 시작 지점을 설정하라고 나오는데 자 어차피 얘는 사각형이라는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명령어 창에 보시면은요 객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 단축키 O 스페이스바 하고서 사각형 클릭 하면은요 명령어 창에 이 사각형에 대한 면적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또는요 제가 라인으로 임의의 어떤 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에리아 명령어 스페이스바 하고서 자 이때는 제가 이 정점들을 똑같이 찍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저 면적에 영역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클릭하고서 자 다 클릭하셨으면은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명령어 창에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한 면의 면적이 구해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포인트 스타일